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조금 보고 조금 듣고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특히 시골로 시집온 며느리라면 그 판단은 더 빠르고 더 거칠어집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의 시골, 그것도 나이 많은 노총각에게 시집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돈일 거라고, 국적일 거라고,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 며느리가 이 집에 오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날,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재단해 왔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시골에 묶어둔 삶. 경기도 외곽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박불레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에서 늙어온 여자였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남편의 죽음도 모두 그 좁은 마을 안에서 겪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불레의 인생은 오직 아들 정우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부터 확인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아들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부터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없었지만 맡은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불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아들은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그 생각이 밤마다 불레를 괴롭혔습니다. 늦게 찾아온 결혼 소식. 정우가 쉰을 넘겼을 무렵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정우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우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불레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며느리는 필리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개로 알게 되었고 몇 번 만난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불레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외국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왜 하필 우리 아들이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낯선 여자. 마리아가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 집으로 쏠렸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어딘가 조심스러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뒤돌아서서는 말이 달랐습니다. 불레는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이 집에 왔을까? 정말 우리 아들을 좋아해서일까? 함께 살며 쌓이는 낯설. 마리아는 집안에서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할 때도 반찬을 고를 때도 늘 불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불레는 그 모습이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불안했습니다. 마리아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나 통장, 생활비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불레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보고 온 걸까? 밤마다 보이던 사진 한 장. 불레는 어느 날부터 마리아가 밤마다 작은 사진을 꺼내보는 걸 보았습니다. 불을 다 끄고 혼자 조용히 앉아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다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대답을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굳어지는 순간 어느 날 블레는 며느리 방을 정리하다가 병원 서류를 발견합니다. 알아볼 수 없는 외국 글씨, 그리고 아이 사진. 그 순간 블레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온 여자,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여자, 그래서 이 집에 온 여자. 블레는 그날 밤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왔느냐고. 마리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블레의 마음에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무너지는 몸, 흔들리는 마음. 며칠 뒤 마리아는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된 심장 질환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블레는 그제야 처음으로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 번 없이 이 집에서 버텨온 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백, 그리고 쓰러짐. 병실에서 마리아는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정우가 도와준 그 은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빚진 마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블레는 다리를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며느리는 가장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이 키운 아들은 말없이 선한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뒤늦은 후에 블레는 병실에서 깨어난 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들, 차갑게 굴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시간. 마리아는 수술을 받았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블레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부를 때 이름을 불렀고 밥을 먹을 때도 먼저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 애는 돈 보고 온 며느리가 아니라고, 사람 마음 보고 온 아이라고.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늦게 밝혀진 진실은 한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 아프지만 그만큼 사람을 다시 살게도 합니다. 조금 늦게 알았더라도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